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위트레우트 트벤테입니다. 위트레우트는 433을 바탕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빌드업이 강점인 팀입니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측면 돌파 이후 컷백으로 찬스를 만드는 비중이 높고, 블레이크는 1선과 2선 사이 포켓을 공략하는 전진형 자원입니다. 옌센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의 시발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옌센에서 블레이크로 연결되는 순간 공격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다만 풀백이 동시에 올라갈 때 뒷공간이 흔들리는 약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트벤테는 4-2-3-1을 활용하며 전방 압박과 점유 전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팀입니다. 볼프스 빈켈은 박스 안 결정력과 세컨드볼 마무리에 강점이 있는 피니셔입니다. 로츠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1대1 돌파로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루키는 수비 커버와 전진 패스를 함께 책임지는 활동량형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압박이 실패했을 때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완성도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트레우트는 옌센과 블레이크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점령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트벤테의 압박이 풀리는 순간 1선과 2선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고, 이 틈을 블레이크가 집중 공략할 수 있습니다. 미겔 로드리게스의 측면 컷백까지 더해지면 위트레우트의 박스 근처 점유 시간은 더욱 길어질 흐름입니다. 반면 트벤테는 전환 공격 한두 차례에 의존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체 흐름과 홈 이점을 고려하면 위트레우트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크레모네스의 US 레체입니다. 크레모네스는 3-5-1을 기반으로 중원을 두텁게 세운 뒤 빠른 역습 전환을 노리는 팀입니다. 오케레케는 중원에서 인터셉트 이후 방향 전환이 빠른 자원이며, 제르비는 그 순간 전진 패스로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보나촐리는 역습 상황에서 한 번의 터치로 마무리하는 결정력이 강점입니다. 윙백 한 명이 추가로 전진하며 좌우폭을 넓혀 크로스와 컷백 각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전체적으로 탈취 이후 연결 속도가 매우 매끄러운 구조입니다. 레체는 4-3-3을 활용해 높은 포백 라인과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팀입니다. 카마르다는 뒷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고, 테테 모렌테는 측면 돌파로 변수를 만듭니다. 라마다니는 중원 균형을 맞지만 라인이 올라가면 커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압박이 풀리는 순간 라마다니 앞 공간과 풀백 뒤가 동시에 비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공을 잃는 순간 수비 간격이 급격히 무너지는 약점이 뚜렷합니다. 이 경기는 크레모네스의 빠른 역습 전환과 레체 포백의 간격 관리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오케르케의 인터셉트 이후 제르빈의 전진 패스가 이어지면 레체 수비는 한 번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보나촐리는 이런 상황에서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를 살릴 수 있는 마무리 자원입니다. 레체는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수록 오히려 역습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전환 효율을 감안하면 크레모네세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엘체 지로나입니다. 엘체는 3-4-1-1을 기반으로 내려앉아 수비 블록을 형성한 뒤 라파 미르를 활용한 롱볼과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팀입니다. 라파 미르는 제공권과 피지컬은 강점이지만 빌드업 관여도는 높지 않은 자원입니다. 헤르만 발레라는 전진 성향이 강해 공격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수비 전환이 빠르지 않습니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압박을 받으면 전개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중원과 3백 앞 공간이 흔들리면 수비 라인이 급격히 무너지는 구조적 불안도 안고 있습니다. 지로나는 3-4-3을 바탕으로 풀백 자원들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전개가 특징인 팀입니다. 바나트와 아스프리아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패스와 드리블로 중원 숫자 싸움에 적극 가담합니다. 피첼은 후방과 중원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로 빌드업 템포를 안정시켜줍니다. 이 전술로 지로나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쉽게 만들며 점유율을 높이는 흐름을 자주 가져갑니다. 박스 근처에서는 세컨드볼과 컷백 패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엘체의 수비 블록과 지로나의 인버티드 풀백 전개가 정면으로 맞붙는 경기입니다. 초반에는 엘체가 라파 미르를 향한 롱볼로 승부를 걸겠지만 중원 압박이 강해질수록 전개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지로나가 중원 숫자 우위를 확보하면 엘체 더블 볼란치는 수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프리아와 바나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반복되면 엘체 센터백 앞 공간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갈수록 볼점유와 박스 근처 압박은 지로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크마르 고어헤드입니다. 알크마르는 4-2-3-1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살리는 공격적인 팀입니다. 페럿은 라인 사이 침투와 원터치 마무리에 능한 스트라이커로 득점과 연계 모두에 관여합니다. 사디크는 측면에서 시작해 세컨드볼 상황에서는 중앙까지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유형입니다. 미난스는 이선 중앙에서 좌우 전환을 조율하며 공격 템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세컨드볼 예측과 압박 타이밍이 특히 매끄럽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4-2-3-1이지만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안정에 무게를 두는 팀입니다. 에드바르드센은 뒷공간 침투와 마무리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자원입니다. 마가렛은 압박을 받을 때 방향 전환이 불안해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브렘은 활동량은 많지만 세컨드볼 반응 속도에서 한 발씩 늦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중원에서 압박 대응과 두 번째 볼 관리가 가장 큰 약점으로 드러나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경쟁력과 중원 압박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알크마르는 사디크의 전진 압박과 미난스의 연결을 통해 세컨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페럿은 이런 흐름 속에서 타이밍 좋은 침투로 마무리를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고어헤드 이글스는 세컨드볼을 계속 내주면 라인을 올릴수록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홈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알크마르 쪽으로 주도권이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폴렌담 네이메언입니다. 폴렌담은 4-2-3-1을 사용하지만 후방 탈압박 과정에서 라인 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큽니다.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가 비면 센터백이 볼을 오래 끌며 전개가 막히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베어만은 압박이 강해질수록 첫 터치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쿠아스와 미레는 개인 기량과 박스 안 마무리는 갖추고 있으나 연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면 공격 장점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이메어는 3-4-3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가 매우 날카로운 팀입니다. 오가와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슈팅 선택으로 박스 안 위협을 만드는 자원입니다. 체리는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회수와 중거리 슈팅으로 변수를 줍니다. 프로퍼는 탈취 직후 전방으로 빠르게 패스를 공급하며 전환을 주도합니다. 압박 성공 이후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밀어붙이는 전개가 강점입니다. 이 경기는 폴렌담의 탈압박 불안과 네이메어의 압박 타이밍 싸움이 핵심입니다. 폴렌담은 후방에서 한 번만 간격이 벌어져도 전방 연결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네이메어는 이 순간을 읽고 오가와와 체리를 앞세워 곧바로 슈팅 구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퍼의 빠른 전진 패스까지 더해지면 폴렌담 수비는 정비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전체적인 압박 완성도와 전환 속도에서는 네이메언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라이턴 웨스트햄입니다. 브라이튼은 4-2-3-1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과 짧은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는 팀입니다. 웰백은 등지는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를 모두 가져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토마는 왼쪽에서 1대1 돌파와 컷인으로 박스 안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오라일리는 이선에서 라인 사이 공간을 점령하며 전진 패스와 직접 침투를 동시에 가져가는 핵심 자원입니다. 홈에서는 풀백까지 높이를 올려 세컨볼과 2차 공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구조가 강점입니다. 웨스트햄은 3-4-3을 활용해 전환 속도에 초점을 맞춘 팀입니다. 윌스는 전방에서 롱볼을 받아주는 거점 역할을 하며 세컨볼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보에는 우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뒷공간 침투와 마무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풀어주는 연결 자원입니다. 다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이 뚜렷합니다. 이 경기는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햄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수록 리커버리가 늦어 오라일리에게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라일리가 이 지점을 선점하면 웰백의 침투와 미토마의 컷신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컨볼 싸움 역시 자연스럽게 웨스트햄 박스 근처로 몰릴 흐름입니다. 보엔의 역습 한 방은 변수지만 전체적인 전개 흐름은 브라이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칼리아리 AS 로마입니다. 칼리아리는 4-3-1을 기반으로 투톱과 이선을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 밀도를 높이는 팀입니다. 보렐리는 등지는 플레이로 수비 사이를 버티며 이선 침투를 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폴로른쇼는 압박 싸움과 함께 전진 패스로 투톱을 빠르게 연결합니다. 에스포지토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원투 패스와 키 패스로 박스 침투를 유도합니다. 다만 라인을 올리면 수비와 중원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세컨볼 대응이 불안해집니다. 측면 수비 가담이 늦어지면서 크로스와 컷백 대응이 동시에 흔들리는 흐름도 자주 나옵니다. AS 로마는 3-4-3을 바탕으로 윙백 오버래핑과 측면 전개의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퍼거스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엘 샤라위는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합니다. 마니코네는 압박과 탈압박을 책임지며 전환 속도를 유지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최근에는 세트피스 완성도가 크게 올라 니어포스트와 세컨볼 공략이 위력적입니다. 이 경기는 칼리아리의 투톱 중심 공격과 AS 로마의 세트피스 전술이 충돌하는 흐름입니다. 칼리아리는 보렐리의 버티는 힘을 기반으로 에스포지토의 이선 침투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라인을 올릴수록 세컨볼과 수비 전환에서 불안 요소가 함께 커집니다. AS 로마는 중원 압박 이후 퍼거슨의 전진 패스로 빠르게 측면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엘 샤라위의 침투 이후 파울이 나오면 곧바로 세트피스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결정력에서는 AS 로마가 더 높은 기대값을 쌓을 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니스 앙제입니다. 니스는 3백을 기반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며 폭과 키피를 함께 가져가는 팀입니다. 케빈 카를로스는 박스 안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이선 자원들의 전진 타이밍을 살려줍니다. 보가는 좁은 공간에서도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슈팅과 키패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부다위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짧은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수비 블록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원은 세컨볼 경쟁과 빠른 전환 모드에서 활동량을 앞세워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앙제는 3-5-2를 바탕으로 수적 안정은 갖추고 있으나 후방 빌드업의 완성도가 낮은 팀입니다. 체리프는 침투와 마무리 타이밍은 좋지만 전진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르폴은 중원에서 연결 역할을 맡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벌어져 템포가 자주 끊깁니다. 벨크딤은 압박을 받을 때 위치 선정이 불안해 패스 각이 쉽게 막히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빌드업이 중앙을 통과하지 못하고 유자 전개로 흐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비 전환에서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재정비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취약합니다.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의 질과 중원 템포 조절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니스는 부다위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장악하며 한 번에 전반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케빈 카를로스와 보가의 동시 전진이 반복되면 앙제 수비는 박스 안으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앙제는 중앙 빌드업이 막힐 경우 전진 자체가 막히며 롱볼 의존도가 높아질 흐름입니다. 세컨볼과 2차 공격 주도권 역시 니스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템포 운영, 공격 패턴의 완성도에서는 니스가 확실한 우위를 갖는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함부르크 베르더브레멘입니다. 함부르크는 3-4-3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윙백 위치에 따라 라인 간격이 크게 흔들리는 팀입니다. 퀘니스 데르퍼는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가 늦어 뒷공간 부담이 남습니다. 렐레시트는 활동량으로 중원을 버텨주나 압박이 길어지면 전개가 단순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램베르크는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이 있으나 빌드업 단계에서는 템포를 자주 끊는 편입니다. 전반에는 점유율은 확보하되 박스 안 침투 장면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과 세컨볼 대응이 약해지며 수비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브레멘은 4-2-3-1을 기반으로 더블 볼란치가 안정적인 1차 보호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릴은 짧은 패스로 리듬을 만들며 타이밍이 열릴 때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안정형 자원입니다. 은진만은 후반으로 갈수록 스프린트와 돌파 위력이 더 살아나는 측면 핵심 카드입니다. 슈미트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컷백 상황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기회를 자주 만듭니다. 더블 볼란치는 세컨볼 장악과 공격 재순환에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후반에도 밸런스를 크게 잃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입니다. 초반에는 함부르크가 홈 이점을 살려 점유와 측면 전개로 먼저 흐름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레멘은 전반에는 라인을 낮추며 더블 볼란치로 박스 앞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망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함부르크 윙백의 활동량이 떨어지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은진마의 돌파와 슈미트의 침투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함부르크는 세컨볼 대응이 흔들리며 점점 박스 근처로 라인이 밀릴 수 있습니다. 전반은 균형, 후반 흐름은 브레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로 보입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